네, 안녕하세요. 연세리엔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보톡스 회춘술과 관련해서 얼굴 크기가 작아지는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보톡스 회춘술 중에 두 번째 시간, 보톡스를 이용해서 모공을 축소시키고 리프팅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부결이 좋아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톡스라는 약, 이게 엄밀히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거죠. 보툴리눔 톡신에 이 들어있는 주사제 상품명이 보톡스라는 건데, 워낙에 이 보톡스라는 그 주사제가 가장 처음 개발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이고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 보통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보톡스라는 약을 그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톡스라는 약은 기본적으로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약이죠. 아세틸콜린이라는 분비를 차단해서 신경 전달을 차단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근육이 움직이고 뭔가 활동을 하고 얼굴의 표정 근육이 움직이고 주름을 만들고 할 때는 신경이 명령을 내려야 돼요. 야, 근육아 이렇게 움직여라. 야, 근육아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표정을 만들어라. 그런 신경의 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 명령이 내려야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분비를 차단함으로써 신경 전달을 차단해주고,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이 근육의 움직임이라는 게 좋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튼튼해지는 근육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안 좋은 표정을 만들고 하는 그런 근육 쪽도 있는 거죠. 그런 근육 움직임을 줄이는 게 바로 이 보톡스의 기능이고요. 아무래도 근육은 운동을 안 하고 줄어들게 되면은, 그 움직임이 줄어들면 주름도 좀 완화가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근육의 죄송합니다. 운동을 안 하는 근육은 그 근육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보톡스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은 아세틸콜린 분비라는 거를 줄임으로써, 이 아세틸콜린 분비는 근육의 움직임을 명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침이라든가 땀이라든가 혹은 피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분비를 조금 조절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분비를 축소해서 보톡스를 이용해서 다한증을 치료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겨드랑이 다한증이라든가, 혹은 간혹 여름에, 이번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간혹 여름에 보면은 저는 두피에 땀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두피에 보톡스를 맞으면 비교적 안전하게, 물론 이게 기간 한정입니다. 보톡스의 약효는 보통 2달에서 길면은 6달까지 갈 수 있는데, 기간 한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제일 힘든 여름 기간 동안 땀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미용 치료에 보톡스를 이용할 때는 보톡스를 근육에 찌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미용 치료에 이용하는 보톡스는 사각턱의 크기를 줄인다든가, 이마주름이나 미간주름을 좀 줄여준다든가, 표정 근육에 직접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하는 근육에 직접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보톡스의 주사 방법이 이렇게 보톡스 근육 내 주사, 근육에 직접 주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근육에 주사를 해서 보톡스를 이용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주고 주름을 피고 근육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을 쓰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보톡스의 피부 주사 방법입니다. 이게 흔히 스킨보톡스, 더모톡신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보톡스의 전통적인 이 근육 내 주사는 우리 피부층에서 이 피부가 아닌 그 아래쪽의 근육을 타겟으로 합니다. 우리 겉에 보이는 피부는 많은 분들이 얼굴이 처지면 피부가 처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겉에 보이는 피부라는 이 현상은 그 안쪽에 여러 층이 있어요. 피부는 겉에 표피, 진피, 그 아래 피하지방층이 있고요. 또 그 아래쪽에는 스마스라고 하는 이 얼굴의 표정을 만드는, 이게 뭔가 그 피부층이 움직이게 하는 그 슬라이딩하는 그런 층이 있고, 그 아래쪽에 근육층이 있고요. 또 그 아래층에는 골막이라는 층도 있고, 그 아래층에는 뼈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처지고 같이 변형이 오는 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얼굴 피부의 노화, 피부의 처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전통적으로 우리가, 근데 이 뼈를 건드리거나 골막을 건드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그거는 정말 크게 수술을 하지 않는 한에는 힘든 일이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큰 불편 없이 젊어지고 싶고 좋아지고 싶은데, 그렇게 막 무슨 얼굴에 절개를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간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톡스라는 방법인데, 근육을 건드릴 수 있는 치료는 보톡스가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피부 근육 위쪽에 피하지방이라든가 진피나 표피를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레이저를 할 수도 있고요, 초음파를 할 수도 있고요, 실 같은 거를 넣어서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아래쪽에 근육을 건드리는 거,
이 근육의 처짐이라든가 근육에 의한 표정주름을 건드리는 건 보톡스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근육을 건드리기 위해서 깊게 찔러서 근육층에다 주사를 하는 게 바로 전통적인 보톡스 치료 방법이고, 스킨 보톡스나 더모톡스는 근데 그 타겟이 이 근육이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피부, 특히 진피층에다가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진피층에다 이렇게 주사를 할까?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사를 하겠죠? 자, 이렇게 진피층에다 주사를 할 때는 그래서 피부의 얕은 곳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깊은 근육에 주사할 때 보이지 않던 휠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살짝 피부가 올라와요. 그 주사를 맞은 즉시는 보면은 이 더모톡신 스킨 보톡스를 하고 나면 올록볼록하게 주사 맞은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 맞은 흔적이 나타나는데 그 주사 맞은 흔적이 대개 한두 시간 지나면서 많이 가라앉죠. 이런 식으로 피부가 봉긋하게 올라와요. 어렸을 때 그 우리나라가 워낙 결핵이 많으니까 튜베르클린 반응 검사라고 하는 결핵 검사를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피부에다가 이렇게 얕은 층에다가 얇게 올록볼록 올라오게 뭔가를 주사약을 넣고 한두 시간 후에 그 반응을 살펴보죠. 그게 튜베르클린 반응 검사인데 마치 그 튜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하듯이 결핵 검사를 하듯이 보톡스를 얕은 층에다 놓는 게 바로 더모톡신 테크닉입니다. 이 보톡스라는 약은 처음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보톡스라는 약을 만들어 갖고 나올 때는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병의 아래에 보면은요 약간 하얀색 가루가 있어요. 이 병이 전부 다 빈 병이고요. 이 아래쪽에 약간 가루가 있는 거, 이게 보톡스라는 약입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제약회사에서 나올 때는 이런 제형의 형태로 나오고요. 그럼 이 제형을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주사제는 액체잖아요. 그러면 이 병을 따서 이 안에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희석을 해가지고 이제 보톡스를 쓰는 거예요. 보통 의사들이 보톡스를 희석할 때는 이 100유닛이라고 하는 한 병의 보톡스에 한 2.5cc 정도의 식염수를 가지고 희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의사에 따라서는 조금 더 진하게 쓰기 위해서 2cc 정도로 희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2.5cc 희석을 가장 많이 의사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5cc로 희석한 그 생리식염수 2.5cc에 녹인 보톡스 그 가루를 그 생리식염수 2.5cc에 녹여서 그 액체를 뽑아서 조금씩 주사를 하는 게 바로 보톡스의 전통적인 그런 테크닉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우리가 믹스를 해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 믹스 방법을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더모톡신, 스킨 보톡스, 이렇게 피부에 얕게 넣는 스킨 보톡스 테크닉을 우리가 쓸 때는 이 보톡스를 훨씬 더 묽게 희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5cc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5cc 생리식염수로 희석을 하거나 혹은 한 7cc 정도 희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는 의사들에 따라서 뭐 사용하기 나름인데, 그렇다고 너무 막 10cc 이렇게 희석을 하면은 이 보톡스 약효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한 5에서 7cc 정도의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희석한 그 보톡스를 스킨 보톡스나 혹은 더모톡신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가끔 보면 보톡스 뭐 맞았는데 굉장히 뭐 이런 스킨 보톡스 테크닉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의 보톡스 방식, 예를 들어 미간주름이라든가 이마주름 같은 거를 피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았는데 약효가 너무 짧게 간다거나 혹은 뭐 효과가 너무 없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대개는 좀 저가로 저렴하게 치료하는 곳에서 그런 치료를 받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희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전통적으로 근육에다가 주사를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적은 용량으로 희석을 해서 딱 우리가 원하는 그 근육 포인트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거를 좀 많이 희석해서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지속 시간이 좀 짧을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이제 스킨 보톡스 얘기 다시 돌아와서, 스킨 보톡스나 더모톡스는 이렇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2배 이상 더 묽게 희석을 해야 돼요. 스킨 보톡스는 이건 원가 절감 차원이 아니라 스킨 보톡스라는 테크닉 자체가 이렇게 보톡스를 좀 묽게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그 테크닉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묽게 희석을 하면 지속기간이 좀 짧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우리가 근육의 보톡스를 맞을 경우에는 대개 지속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예요. 이 보톡스의 지속기간이라는 거는 보톡스의 희석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그분이 평소에 그 근육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원래 골격근 이런 근육의 양이 좀 발달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효과가 조금 짧게 되고요. 보톡스를 지속적으로 맞으시다 보면은 이 지속기간이 조금 더 길어져요. 그 근육 사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스킨 보톡스나 더모톡스는 많이 희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속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킨 보톡스나 더모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킨 보톡스를 처음 맞으시는 분들은
처음에 한 3회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맞으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전통적인 보톡스처럼 4개월, 6개월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스킨 보톡스는. 대신에 스킨 보톡스의 장점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보톡스를 맞고 나서 생기는 뭔가 어색함, 불편함.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색함과 불편함이 다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보톡스라는 약에 갖고 있는 고유 기능이에요. 얘는 원래 그냥 그런 약이에요. 원래 근육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떤 효과를 내기 때문에 어색함과 부자연스러움이 일시적으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보톡스 방식의 근육이 직접 찌를 때요. 근데 이런 어색함이나 불편함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고 대개 보톡스는 부작용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미용 치료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게 저는 사실 보톡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연스럽다는 게 스킨 보톡스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스킨 보톡스라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인 근육에 찌르는 보톡스를 우리가 원하는 근육에만 딱 찔러요. 이게 원하지 않는 근육까지 퍼졌을 때는 오히려 다른 안 좋은 효과나 뭔가 모양의 이상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포인트에만 딱 들어가기 위해서 희석도 적게 희석을 해서 좀 그 약을 진하게 만드는 거죠. 진하게 만든 약을 소량 그 근육에만 딱 찌르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고, 스킨 보톡스는 그게 아니라 많이 희석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 찌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군데에 찌르게 되면 아프겠죠. 주사 통증이 조금 더 있어요. 전통적인 보톡스보다 좀 아파요. 그리고 주사 포인트가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사를 깊게 찌르면 안 아프고 얕게 찌르면 깊게 찌르면 더 아프고 얕게 찌르면 안 아플 것 같지만 반대예요. 주사를 깊게 찔러서 근육에 찌를 경우에 덜 아프고요. 얕게 찔러서 피부에 스며들게 할 때가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피부는 단단한 결합 조직이기 때문에 약물이 그거를 좀 찢고 들어가듯이 들어갈 때 굉장히 아프고요. 또 피부에는 너브 엔딩이라고 해서 우리 신경 말단들이 많이 분포돼 있고, 그 신경 말단이 신경을 받아들이는 제일 어떤 첨단 세포 같은 거여서 이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는 피부 쪽에 주사를 할 때가 통증이 더 있어요. 그래서 스킨 보톡스는 아픕니다. 일반적인 보톡스보다. 하지만 다른 장점이 또 있죠. 스킨 보톡스의 장점.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간 주름을 피거나 이마 주름을 피면 그 주름은 좋아져요. 조금 좋아지는데 리프팅이나 어떤 턱선의 모양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거는 일반적인 보톡스를 방법을 가지고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방법입니다. 근데 스킨 보톡스의 장점은 이런 리프팅이나 처진 턱선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스킨 보톡스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또한 다양한 주름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입 주변 근육은 전통적인 보톡스 방식으로 입 주변의 근육에 보톡스를 세게 할 경우에는 그 입 주변이 굉장히 어색함이 심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거나 말을 하거나 혹은 양치질을 할 때 그 불편함의 정도가 우리가 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수 있고 그 모양도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보톡스 방식으로는 이 입 주변에는 잘 주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보톡스 치료를 받아보시는 경험이 있는 그 우리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의사들도 입 주변 그 근육에는 보톡스를 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적절한 포인트에 이 스킨 보톡스를 잘하면 입 주변 주름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마나 미간이나 눈가가 보톡스를 맞아서 팽팽해졌다 해도 이 아래쪽이 늙어 있으면 아래쪽에 주름이 이렇게 입 아래쪽이 이쪽에 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위가 아무리 팽팽해 보여도 그 나이로 젊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래쪽에 처져 있는 이걸로 나이가 보이지 팽팽해 있는 눈가나 이마 쪽으로 나이가 젊어져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얼굴이 굉장히 언밸런스해 보이거든요. 그런 언밸런스함을 줄여서 이 아래쪽 주름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 스킨 보톡스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스킨 보톡스의 장점은 모공을 축소시킬 수가 있고요. 피지가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피부결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보톡스라는 약은 근육에 작용한다고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모공을 축소하고 피지를 감소시키고 하는가? 스킨 보톡스의 주사 포인트가 근육이 아니라 그 위쪽의 피부층, 진피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얼굴 근육은 얼굴의 피부층은 조금 다른 부위의 팔이나 다리나 이런 쪽이랑 조금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 팔이나 다리의 근육을, 이 팔의 피부가 표정을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힘을 주고 빼고 하는, 굵어지고 빼고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지 얘는 표정을 못 만들어요. 하지만 얼굴 근육은
표정을 만들어요. 웃고 찡그리고 하는 표정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근육층에서부터 마치 이렇게 무슨 나뭇가지를 뻗듯이 우리가 피부 위쪽으로 그 근육층에서부터 피부까지 미세한 근육 섬유가 살짝 다 닿아서 조그만 그 피부들을 근육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 피부가 같이 그 근육의 모양대로 움직일 수 있게 우리 얼굴 피부만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부위의 피부와 근육은 그런 어떤 연결 장치가 없는데 얼굴 부위의 피부는 미세 근육 섬유가 피부층까지 올라와서 이 피부의 모양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피부층에는 특히 얼굴 피부에는 털구멍, 모근들이 이 얼굴 피부층에 있어요. 아래 근육층에 있는 게 아니라 근육보다 위층에 피부층이 있고 거기에는 피지선이라든가 땀샘이라든가 하는 게 피부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톡스가 결과적으로는 근육에 작용을 하고 미용적으로는 근육에 작용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지만 보톡스의 어떤 근본적인 그 기능은 아세틸콜린이라는 거의 분비를 약화시키는 거고 그것이 이런 피지선의 분비라든가 땀샘의 분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모공이라는 게 왜 생기나요? 모공이라는 거는 피지 분비가 많이 되고 혹은 털이 나오고 땀이 나오고 하는 게 바로 이 모공이라는 건데 그런 어떤 분비가 많은 경우에 모공이 더 벌어질 수가 있고요. 특히 여드름이 난다거나 그렇게 뭔가 피지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모공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보톡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피지를 조금 줄여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모공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보톡스의 그 피부에 쪽으로 미세하게 가는 그 근육, 피부를 뭔가 이렇게 짱짱하게 잡아가지고 쭉 벌어지게 만드는 이 모공을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근육의 움직임을 조금 줄여줌으로써 또 모공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보톡스, 더모톡스는 이거는 의사들마다 놓는 방식이라든가 혹은 놓는 위치는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뭐 이마나 눈가 쪽에 집중해서 혹은 이런 라인 쪽에만 집중해서 이제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주사를 놓는 경우 우리가 뭔가 리프팅을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주사를 많이 놓습니다. 어떤 귀 앞뒤나 이런 턱선 라인 쪽에 혹은 이렇게 눈가 쪽에 어떤 잔주름을 우리가 조금 더 피면서 이런 콧볼의 크기 같은 것도 조금 축소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사를 놓기도 하고 혹은 이런 턱선이라든가 이 목주름도 우리가 그 보톡스를 이용해서 물론 모든 목주름 이렇게 가로로 깊게 패인 목주름이 보톡스로 좋아지긴 힘듭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가로로 이렇게 깊게 패인 주름뿐 아니라 세로로 생기면서 목이 쪼글쪼글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침을 삼키거나 물을 드시거나 할 때 아마 이게 한 연세가 한 40대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은 그 느끼실 거예요. 물을 먹거나 그럴 때 목가 이렇게 쪼글쪼글하거나 혹은 목에 그 좀 마르신 분들, 목에 살이 많이 없는 분들은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이게 세로로 목에 뭔가 날이 쓰듯이 굉장히 보기 싫은 게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목 모양을 많이 해요. 이 굉장히 얼굴 예쁘고 날씬한 연예인들 중에서 40대 중반 이상, 40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을 연예인들 보면 얼굴 너무 팽팽하고 이쁜데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 이게 목에 막 날이 쓰고 뭔가 목이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스킨보톡스를 이용해서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턱선이라든가 목을 위주로 또 우리가 주사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사를 해서 전반적인 이런 목주름이라든가 혹은 입 주변 주름 혹은 이렇게 좀 처지는 느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금 개선하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스킨보톡스예요. 물론 이런 스킨보톡스 이외에도 우리가 이런 리프팅이라든가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레이저를 한다든가 실 리프팅을 한다든가 혹은 직접 수술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어떤 것이 가장 좋으니까 이거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은 그분의 어떤 선호도라든가 혹은 그분의 어떤 주름의 모양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보톡스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레이저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얼굴을 좀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하는데 다만 보톡스가 대체 불가한 영역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근육에 의해서 표정 주름을 만드는 그 영역은 레이저나 실리프팅이나 필러나 혹은 수술이나 뭘 하더라도 보톡스를 빠뜨리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그 어떤 리프팅 치료나 그 어떤 뭐 우리가 얼굴을 좋아지게 하는 코스메틱 치료보다도 반드시 우리가 조금 나이 드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내가 젊어지고 싶다라고 하면 보톡스를 빼고는 얘기가 잘 안 된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해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견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입꼬리가 처지는 이게 나이 들면서 이런 표정 많이 짓죠. 입꼬리가 처지면서 이렇게 이 가로 쪽으로 이런 주름. 여러분들 보통 그 거울을 보시잖아요.
본인이 거울을 볼 때 이런 표정이 한 40대 중반, 50대 정도인데 나는 이런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보톡스를 그 얼굴을 볼 때, 거울을 볼 때 나타나는 표정은 본인의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힘을 빼고. 평소에 생활할 때 말씀하실 때 그런 표정 아니에요. 다 얼굴에 힘을 주고 있고, 혹은 남의 말을 듣거나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남의 말을 마치 평가하듯이 입꼬리를 떨어뜨리고 턱을 말고, 대부분 저 뉴스 보다 보면은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이런 표정 많이 짓습니다. 약간 뭔가를 평가하고, 혹은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뭐 그런 얘기 하죠. 꼰대라고 하죠. 꼰대. 점꼰이라고, 또 젊은 꼰대를 점꼰이라고 하대요. 요즘에 그런 말도 있던데, 그렇게 약간 꼰대 표정, 그게 바로 입꼬리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턱을 말면서 누군가를 평가하듯이 이러고 바라보는 그런 표정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인데, 이런 표정을 교정하고 이런 주름을 교정하는데도 스킨보톡스를 우리가 사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보톡스라는 약을 가지고 피지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분을 보면은, 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왜 우리가 그 피지라든가 그런 거를 보톡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보톡스는 결국 신경 전달을 조절하는 약물인데요. 여드름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드름의 원인은, 여드름은 결국 피지선과 관계된 문제인데, 피지선에서 어떤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아진다거나, 혹은 피지가 나가야 되는 이 모공의 구멍을 각질 찌꺼기들이 막고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피지 분비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우리가 균들이 있습니다. 큐티박테리움 아크네라고 하는 균들이 있는데, 그런 균들이 어떤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그런 염증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들이 막 많이 나오면서 염증을 더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톡스 여드름의 원인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드름은 이 피지선과 관계돼서 생깁니다. 피지선이 없는 데는 여드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구멍이 없는 데는 여드름이 안 생깁니다. 손바닥에 여드름 안 생기잖아요. 손바닥은 피지선 털구멍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안 생기고, 왜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나? 우리 얼굴에서 털구멍, 피지선이 가장 많은 곳이 얼굴하고 두피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두피에 뾰루지가 많이 나고 두피가 많이 아프고 가려워요. 그런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여드름이 좀 많았던 분들이에요. 이 나이가 들면 여드름은 청소년만큼 많이 안 생기죠. 좀 덜 생기지만 그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드름 피부라는 특성이 없어지질 않거든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여드름이 많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얼굴에 여드름은 덜 생기는데 두피에 뾰루지가 난다거나 두피가 가렵거나 아프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런 두피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도 여드름 약을 좀 쓰게 됩니다. 간혹은 근데 그런 여드름과 관계되어 있는 두피 염증인데도 단순히 그냥 염증만을 생각해서 스테로이드 계통 약만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 로션이나 스테로이드 물약 같은 것만 그렇게 여드름에 의해서 생기는 두피 통증인데, 그런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쓰면은 처음에 약간 좋아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셨는데도 두피 염증이 있고 그럴 때는 여드름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피지선과 관계돼서 생기는 이 여드름도 이 피지 분비와 관계되는 게 제일 큰 원인이고, 그 피지 분비라든가 이쪽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남성 호르몬이라는 그 요소도 있지만 신경 전달 혹은 아세틸콜린 같은 것들이 영향이 있어요. 자, 그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술 많이 먹거나 혹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드름이 생기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물질들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여드름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떤 아세틸콜린 분비라든가 신경 분비, 노에피네프린이라든가 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분비가 달라지면서 여드름을 더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반쪽에 신경마비가 왔던 분이에요. 근데 그 신경마비가 회복이 되면서 신경마비가 있었던 쪽에만 여드름이 생겼어요. 자, 그 이유는 신경 손상을 받으니까 우리가 뭔가 보상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 부위에 신경 손상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신경이 좀 움직여서 얘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우리 신경은 아세틸콜린 같은 물질을 막 더 많이 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근육이나 그 마지막 전달 부분에서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세틸콜린 분비가 확 늘어나거나 하면서 이 부분에 마비가 있었던 쪽에 한쪽에만 이렇게 특이하게 여드름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에 대한 보고들이 있어요. 그렇게 뭔가 이 신경 전달이 여드름에도 작용을 한다는 근거가 되는 그런 사진인데, 다시 말해서 보톡스, 특히 피부층에 놔주는 스킨 보톡스가 이런 여드름의 치료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분들, 피지가 발달한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안쪽에 피지선이라고 하는 그 층이 발달이 돼 있고,
이 모공 안에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잔뜩 껴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요. 그래서 이 피지 분비를 줄여주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런 찌꺼기도 줄고 여드름도 조금 좋아질 수 있고 이렇게 넓어져 있는 모공에도 조금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피지선의 분비를 조절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습니다. 뭐 이쪽에 각질이 뭐 낀다든가 뭐 염증이 생긴다든가 피지 분비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런 요소들의 모든 요소들의 보톡스가 조금씩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여드름 치료를 보톡스로 치료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여드름 치료는 기본적으로 여드름 약을 쓰고 기본적으로 여드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드름 치료, 예를 들어서 뭐 항생제 계통의 약이라든가 피지 조절제 같은 약을 드신다든가 혹은 바르는 연고를 바르신다든가 뭐 아니면은 보통 평소에 생활 조절을 잘한다든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여드름 치료 방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드름을 압출하고 짜면서 뭔가 약간 이게 이런 각질층이 심할 경우에는 약간의 그 얕은 박피 필링을 좀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치료죠. 혹은 피지 분비를 줄이는 것도 보톡스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거는 약을 먹는 거예요. 피지 조절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다만 이 피지 조절제라는 약을 먹는 거는 그 특히 가임기 여성들에서 기형아 출산 확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 거를 많이 꺼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피지를 조절하는 약을 먹으면 자, 우리가 먹는 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 부위 여드름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전신에 퍼져버리죠. 몸이 전반적으로 기름이 많으니까 다 건조해져요. 그 건조증, 특히 아토피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의사들이 치료하기 어려운 여드름이 아토피가 있어서 피부가 가렵고 건조한데 얼굴은 기름기가 많고 여드름 있는 분들, 정말 피부과 의사들이 치료하기 까다롭게 생각하는 여드름인데 그런 분들은 피지 조절제를 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피지 조절제 복용하면은 몸이 너무 건조해지셔가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이게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에서 우리가 전신으로 퍼지지 않으면서 원하는 부위에만 뭔가 조절을 할 때 물론 이 피지를 줄일 때 레이저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스킨 보톡스 같은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드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드름 치료를 보톡스로 하시라는 얘기 전혀 절대 아니고요.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방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혹은 내가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도 벌어졌고 얼굴도 처졌는데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또 스킨 보톡스를 가지고 피지 조절이라든가 모공 축소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면 홍조가 굉장히 심한 분들 계세요. 안면 홍조가 심하면서 그 모공이 또 많이 벌어진 분들이 계신데 이 안면 홍조가 심한 분들은 모공을 축소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 레이저 치료를 안내를 해드리죠. 피부과 가시면은 아마 레이저 치료 많이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안면 홍조가 심한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얼굴이 작은 자극에도 잘 붉어지고 그게 또 잘 정상으로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레이저 치료하는 게 그 치료 받으시는 환자분도 그렇고 치료하는 의사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공 고민이 있을 때는 이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면 홍조가 있을 때 홍조도 결국은 신경 전달에 의해서 그 혈관이 움직이면서 홍조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킨 보톡스를 적절히 사용하면 홍조도 약간 줄일 수 있으면서 모공을 조금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는 내가 무조건 이거 하면 좋아지겠구나. 그거 아니고요. 각각의 여러분들마다 다 맞는 치료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치료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진료하시는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지 오늘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스킨 보톡스만 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스킨 보톡스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스킨 보톡스에 대한 내용이 뭐 전혀 이게 뭐 크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제 혼자의 주장이 아니라 스킨 보톡스, 더모톡신과 관계돼서 이런 어떤 리프팅이라든가 모공 축소, 피지 분비 조절과 관계돼서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병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적어도 그 어떤 리프팅에 대한 만족도나 그런 거를 단순히 다른 걸 안 하고 스킨 보톡스만 했는데도 얼굴에 처짐이 있는 분들 리프팅의 만족도가 50% 이상 만족도가 있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0%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무조건 다 좋아진다.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대안으로서 이런 스킨 보톡스 같은 것도 우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 드린 겁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뭐 이후에 질문들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그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혜니 님이 보톡스는 효과가 일시적이다는 말도 있던데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자, 이 보톡스라는 약을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보톡스를 맞는 거는 전통적으로 근육 내에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피부에다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근육에다가 주사를 할 경우에는 대개 보톡스 효과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스킨보톡스의 효과는 3개월 이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킨보톡스를 처음 맞는 분들은 처음에 한 3회 정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으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뭔가 자리를 잡고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으시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맞으시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스킨보톡스는 희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지속기간이 조금 짧아요. 근데 이 보톡스의 지속기간에 대해서 이거는 희석의 정도라든가 혹은 그분의 어떤 근육의 움직임, 워낙에 근육이 강하고 근육이 세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톡스의 효과가 조금 짧게 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금씩 달라지고 부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전통적인 어떤 보톡스의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 네, 스킨보톡스 많이 아픈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스킨보톡스는 일반적으로 근육에 찌르는 보톡스보다 조금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스킨보톡스는 일단 여러 군데를 많이 찌르게 되고요. 근육에 깊게 찌르는 것보다 우리가 피부는 굉장히 단단한 결합 조직이기 때문에 그 결합 조직을 약간 뚫고 우리가 약이 퍼질 때 그 통증이 좀 있고 또한 신경말단이 스킨 그 피부층에 많이 있어서 그쪽이 더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각을 많이 느끼는 자리라서 그 부분에 주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아파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톡스를 맞을 때보다 스킨 보톡스를 맞을 때는 마취 용고를 조금 더 긴 시간을 바릅니다. 우리가 마취 용고의 마취 깊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바르고 있었는지 그 바른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스킨 보톡스를 맞으러 이제 병원에 가실 때는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내가 오늘 병원에 가서 평소에 보톡스를 맞으러 가면 30분 안에 끝났었는데 그럼 오늘은 갔을 때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웃음가득님이 스킨보톡스는 내성이 생긴다고 제가 가는 피부과에서는 안 놔주시는데 보톡스를 눈가나 이마에 맞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하셨는데요. 이 내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르고 이제 웃음가득님 가시는 병원의 선생님은 아마 내성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그런 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많으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보톡스의 이 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이게 용량과도 관계가 있지만 이거는 그분의 어떤 쉽게 설명한 체질이라고 할까요? 내성이 생길 사람들은 용량과 관계없이 작은 용량에도 내성이 생기고요. 내성이 안 생기실 분들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된 지 제가 이제는 20년 정도가 됐네요. 제가 피부과 전문의 그 자격을 딴 지 20년 정도가 됐고 보톡스 시술을 한 지도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보톡스 시술을 해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보톡스 시술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겠죠. 저희 피부과 전문의 중에서도 제가 보톡스를 좀 많이 시술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지금까지 내성이라는 거를 한 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도 내성이 의심돼서 제가 그분의 혈액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그분의 혈액을 보톡스 내성을 검사하는 그 미국의 검사기관에 보내봤어요. 이분이 진짜 내성인지 아닌지. 근데 거기서 보톡스와 관계된 항체가 있지는 않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아직까지 내성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내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성이라는 거를 교과서로만 접해보고 물론 다른 의사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경험했던 내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내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보톡스 피부주사, 물론 자주 보톡스 피부주사를 맞는 경우에 내성의 확률이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런 가능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성이라는 거에 그 빈도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성이 생길 분들은 작은 용량에도 이미 내성이 생깁니다. 안 생길 사람들은 많이 맞아도 잘 안 생기고요. 우리가 보통 보톡스의 내성이 보고되는 그런 이제 논문 같은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부 치료를 하거나 할 때 쓰는 그런 정도의 용량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용량을 주사를 맞아요. 그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근육 경련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주사를 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용량을 주사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내성이 생기는 예들이 좀 보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그래서 이 스킨 보톡스 같은 걸 할 때 보톡스의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 보톡스라는 약이 그 실제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 부분이 있고, 이거를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옛날 보톡스는 안정시키는 단백질 부분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부속품이 많을 때는 각각의 부속이 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래 약효를 내는 진짜 보톡스 약효는 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거를 붙였더니 이 다 붙인 다른 것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서 보톡스 자체를 효과를 얻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스킨 보톡스를 할 때 이 단백질 부분, 안정화시키는 단백질 부분을 빼버리고 진짜 효과를 내는 이 톡신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주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제제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제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희석해서 맞는 경우 더 자연스럽다고 하던데 용량 설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의사들마다 조금 다 다릅니다. 뭐 전통적인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100유닛이라고 하는 보톡스 한 병을 한 2.5cc 정도 생리식염수에 희석하는 경우가 가장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고, 조금 더 진하게 2cc 정도 희석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2.5cc 정도 희석을 가장 많이 하고요. 스킨 보톡스나 더모톡신을 치료할 때는 5cc 혹은 7cc 정도의 믹스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인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스킨 보톡스 치료할 때 보통 5cc 믹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거는 역시 저도 그 어떤 환자분의 어떤 뭐 조금 더 어색한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거나 그러면 주사의 주사를 놓는 그 포인트의 수를 조절한다거나 혹은 이 희석 용량을 조절한다거나 그게 조금씩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의사들마다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요. 우승가등님이 그럼 마리오네트 주름 같은 것 입 주변 주름도 가능한 건가 봐요 라고 하셨는데요. 마리오네트 주름이 여기가 쑥 꺼져가지고 있는 마리오네트 주름을 보톡스를 가지고 다 조절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뭔가 치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럼 이거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치료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같이 가는 것 중에 이게 그 어떤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보톡스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한 부분이 얘만 하면 다 해결된다 이건 아니고요. 다만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라든가 입꼬리가 처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라인을 조절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를, 보통은 이제 마리오네트 주름을 치료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이 꺼진 부위에 필러를 많이 넣습니다. 필러를 많이 넣거나 혹은 이 부위의 탄력을 좋아지게 하겠다고 이제 레이저 치료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나가는 분들은 실리프팅 같은 거, 실을 넣어서 걸어서 끌어올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절개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주변에 작용하는 그 근육에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보톡스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 심한 분들은 보톡스만 가지고 해결은 안 돼요. 하지만 보톡스를 가지고 이쪽에 입꼬리를 끌어내리는, 이렇게 우리가 입 주변에는 입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근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근육들을 끌어내리지 못하게 좀 조절을 해준 상태에서 우리가 필러를 한다거나 레이저를 하면은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입 주변 주름이라든가 혹은 이 마리오네트 주름 같은 거를 우리가 치료할 때도 보톡스를 같이 병행할 경우에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큰사랑님이 60 초반이시고 처음 시작인데 괜찮을까요? 하고 싶은 부위가 넓을 텐데 통증이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스킨 보톡스는 아파요. 이거는 보톡스를 처음 맞는 분이건 여러 번 맞는 분이건 사실 적응이 잘 안 되는 통증이긴 합니다. 안 아프다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 통증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거를 사전에 이제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그 치료받으시는 그 병원 원장님,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아마 마취용고를 조금 더 긴 시간 바르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할 때 마취용고를 바르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마취용고는 몇 분을 바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취의 깊이가 달라져요. 15분 발랐을 때 느끼는, 이 피부에 느끼는 통증이 다르고요. 30분 발랐을 때가 다르고 1시간 발랐을 때 달라지거든요. 정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줄창 무슨 뭐 2시간, 3시간 바르면은 이게 더 안 아파지냐? 그건 아니고, 거의 최대 마취 깊이로 들어가는 게 45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라고, 이거는 뭐 기존의 논문에서 그 마취 연고를 바르고 마취의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대개 45분에서 1시간 정도를 마취 연고를 발랐을 때 최대 마취 깊이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걱정되시면, 제가 아픈 게 걱정되니까 마취 연고를 좀 충분히 발라주십사 말씀을 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알아서 인지하시고 그렇게 배려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많은 분들, 저 하루에도 막 스킨 보톡스 굉장히 여러 번 이게 치료하거든요. 지금까지 아파서 못하겠다는 분은 사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아프지만 다 참고 할 만한 정도의 그런 통증인 것 같습니다. 나이스주님이 보톡스 맞고 싶은데 미간이나 이마는 주의해야 한다고 하니 겁이 나서 못하고 있답니다. 정말 그런가요? 자, 미간이나 이마를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요. 특히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가 들면서 처음 보톡스를 나이 들어서 맞는 분들이 이마 같은 데 맞을 때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왜 불편하느냐? 이거는 보톡스의 고유의 기능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이에요. 자, 이마주름이 왜 생길까요? 이마주름은 이마 쪽으로 눈을 뜰 때 이 눈 근육이 약한 분이 이마주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쌍꺼풀이 있고 눈이 또렷한 분들보다 쌍꺼풀이 없고 외꺼풀이고 눈이 좀 약간 눈꺼풀이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이 이마주름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눈꺼풀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눈꺼풀 근육만으로 눈을 잘 못 떠요. 이마주름이 이마 근육이 도와줘야 돼요. 눈을 뜰 때. 이마를 끌어올리면서 눈을 떠야 되고, 혹은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변 친구들 중에 표정이 조금 무표정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이 얘기를 해도 손동작이 많고 표정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표정이 다양해서 근육을 많이 쓸수록 이마주름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톡스라는 약은 근육을 마비시킴으로써 그 주름의 그 주름 지는 걸 막아줘서 주름을 피는 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늘 이마에 주름을 짓고 나는 살던 사람인데 40년, 50년을 이마에 주름을 짓고 살고 왔었는데 보톡스를 맞아서 그 주름 짓는 행동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어색하고 불편하죠. 게다가 특히나 눈꺼풀이 약한 분들은 이마가 눈을 뜨게 이마 근육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얘가 잘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눈꺼풀이 약간 떨어지는 겁니다. 또 혹은 이 보톡스를 가지고 모든 주름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마주름 중에서도 눈썹 바로 위에 눈썹과 인접해서 있는 이 주름까지 나는 보톡스만으로 모든 주름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렇게 안 돼요. 보톡스를 할 수 있는 주름이 있고 안 되는 주름이 있는데 이마주름 중에서도 눈썹 바로 위에는 이 주름을 내가 다 이마를 정말 뺀뺀하게 하나도 주름 없이 보톡스를 해주세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럼 뭔가 치료를 무리하게 되면 이쪽에 눈을 뜨거나 눈썹을 움직이는 이마 근육까지 다 마비를 시키게 되고, 그러면 눈썹이 툭 떨어지게 되고 눈이 무겁게 되거나, 혹은 이 보톡스가 잘 퍼지지 못하면 눈꼬리가 다른 데는 처지면서 눈꼬리가 확 치켜 올라가듯이 뭔가 이상한 표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미간이나 이마를 주의해야 된다고 해서 뭐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주변 친구분들 중에서 보톡스를 맞고 나서 이마에 맞았더니 눈도 잘 못 뜨게 했고 눈이 너무 불편하고 막 다시는 보톡스 맞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사를 해드린 보톡스를 놔드린 그 의사 선생님이 보톡스를 맞고 나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이 눈썹 위에 주름까지 다 피기 위해서 너무 이마 눈썹에 가까이 주사를 했거나, 혹은 너무 많은 양을 주사했거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눈썹에서부터 조금 멀리, 그러니까 이 눈썹 바로 위에 있는 주름은 약간은 포기하셔야 돼요. 이것까지도 내가 다 피고 싶어. 그거는 이제 보톡스로는 안 되고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요. 위에서부터 윗주름이 많이 펴지고 아랫주름을 좀 살아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이마에서 눈에서 조금 멀리 주사를 할 경우에는 이런 불편한 현상이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하시지 마시고 조금 약하게 맞는 방법을 해보시고, 뭐 그렇게 만약에 주름이 많이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어쨌든 이마나 미간 주름은 보톡스 외에는 써마지나 뭐 울세라 이런 레이저 치료들 굉장히 유명하죠. 이마 주름을 나는 보톡스를 맞기 싫으니까 써마지를 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써마지나 울세라 같은 거는 이 아래쪽 처짐이나 피부 결을 좋아지게 하는데 분명히 좋은 치료긴 한데, 표정을 지으면 생기는 이마의 고랑이나 주름을 써마지나 울세라를 하는 거는요, 제가 장담하건대 보톡스를 한 번 맞는 거랑 써마지를 100번을 하는 거랑 이마에 써마지 100번 하면은 이마에 100번 하면 아마 비용도 아마 한 1억 원 이상 비용이 들 겁니다. 보톡스 이마에 한 번 맞는 거 그렇게 비용 들지 않죠? 근데 그 효과는 보톡스를 한 번 맞는 게 써마지 100번 하는 것보다 이마에 한해서는, 그리고 미간에 한해서는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마나 미간 주름이 진짜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그러면 조금 약하게 트라이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승현리 님이 자가 면역 질환자도 보톡스 맞아도 되나요? 외부 물질이라 면역 반응 생기지 않나요? 하셨는데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 계시는 분들 중에 보톡스를 맞고 어떤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성이 더 잘 생긴다거나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경우들에 대한 보고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실제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보톡스 치료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보톡스를 맞고 나서 뭔가 이상 반응 때 보톡스를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 생긴다는 거는 사실 다른 건 없어요. 자가 면역 질환자라고 해서 다른 무슨 특이한 뭐 병이 생기거나 하는 건 없는데 내성 반응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내성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성이 무슨 큰 무서운 병이 아니고요. 보톡스를 맞았는데 그냥 물을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게 내성이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자 분들도 뭐 보톡스를 맞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너무 그렇게 우려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별 문제 없이 보톡스 맞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만약에 뭔가 조금 내가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튜버클린 피내 반응 검사를 하듯이 일부 부위에 아주 소량의 보톡스를 주사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떤 면역 반응이나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질 않는지를 미리 살펴보신 후에 원하시는 부위에 주사를 맞는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취연고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상하게 하는 경우는 없나요? 질문을 하셨는데요.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 그 마취연고뿐 아니라 마취연고 같은 그 약뿐 아니라 여러분들 화장품 바르고 나서도 피부 손상이 오거나 혹은 피부염 생기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나랑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취연고 바르시고 나서도 저도 이제 레이저 치료라든가 보톡스 치료 많이 하는 의사니까 마취연고 많이 쓰거든요. 마취연고 많이 발라보고 그랬는데 마취연고만 바르면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이 뒤집어지고 하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연고 사용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이 마취연고라는 게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제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 마취연고를 그래서 한 2종류를 항상 갖다 놓는데 하나의 마취연고에 문제가 생기는 분은 다른 마취연고로 트라이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개의 마취연고를 써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마취연고를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민호님이 턱 보톡스 맞고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효과가 미미하네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턱 보톡스라고 하면 혹시 사각턱 보톡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각턱 근육 자체가 이게 우리가 사각턱이 근육을 사각턱에 우리가 근육을 조절하는 보톡스를 놓을 때 보톡스는 근육에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의 비대 때문에 생긴 사각턱은 보톡스를 맞고 좋아집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으면은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민호님이 사각턱의 이유가 턱이 아니라 골격 자체가 사각이 많이 발달해 있거나 혹은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얼굴에 지방, 살이 많아가지고 돼 있는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없어요. 민호님의 지금 뭐 얼굴 상태라든가 그런 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특히나 그리고 또 턱 보톡스는 이 근육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거든요. 한 달 정도, 한 달 넘게 지났으면은 어쨌든 그래도 한 달 넘게 지났으면 효과가 좀 나타날 때가 되긴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효과가 적으면은 뭐 보톡스가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코송이 님이 선생님 목에 써마지 같은 레이저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너무 아파요 하셨는데요. 우리가 모든 미용 치료는 한 가지로 해결되는 건 없거든요. 목에 써마지를 할 때는 목에 어떤 피부의 탄력이라든가 우리가 피부의 결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는 기능은 분명히 있는데 어떤 이 세로로 생기는 주름이라든가 가로로 고랑이 깊게 패인 거라든가 이런 건 써마지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또 써마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써마지는 피부 안에 온도를 확 올리면서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는 그런 장치인데 이 고주파 장치는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아파요.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아픕니다. 이게 별로 안 아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픈 게 맞는데 만약에 써마지가 너무 아프셨으면 목에 그 보톡스라든가 필러 같은 거 시술하는 거를 좀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보톡스나 필러 목이 은근히 주사를 했을 때 얼굴보다 별로 안 아파요. 그 목이 피부가 약간 만져보시면 얼굴의 피부에 비해서 목이 약간 흐물흐물하죠. 그래서 목 피부가 얼굴 부위에 비해서
이 보톡스 같은 걸 놨을 때 피부를 찢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부 안에서 그냥 좀 부드럽게 퍼지기 때문에 통증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초코송이님 써마즈 같은 레이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를 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톡스는 그렇지 않은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에 필러 하면 멍 많이 들거든요. 멍 들어도 괜찮을 때 여름 같은 때 하지 마시고 뭐 이런 가을이나 겨울에 이렇게 목티 입거나 스카프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여러분들 질문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뭐 질문 답은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보톡스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또 다른 질문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